정권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네. 국민들 편에서 일해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총재님께서 앞으로 물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늦게나마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지연됐다 이 판단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은 물가 중심으로 하되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300bp 올린 것은 저희가 물가 수준이 미국이 거의 10%까지 올라가고 저희는 6% 올라갈 때 거의 미국 이상으로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리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PF에 금융 안정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많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 안정을 했던 경우인데 지금 평가가 다른 것이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의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 인상률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런 충분히 총재님의 반응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과 우리 물가를 비교해서 그것을 갖고 자위를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1%대 성장률을 아마 기록할 것으로 다들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고물가가 저성장의 원인이고 또 성장 회복의 걸림돌이다 하는 일반적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가 재무부 채권이 16년 만에 거의 5%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제 미국이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잖아요, 과거에.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폈는가, 통화신용 정책을 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시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듯이 물가만 중심으로 볼 거냐, 금융 안정도 같이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물가를 못 잡으면 그런 비난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가계대출 얘기를 하셨는데요. 총재께서 젊은이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낮은 금리를 예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대출을 급증시킨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약간 말싸움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근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건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견해와 입장이잖아요. 한은 안에서. 한은 정책이.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에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가는 지금 저희가 만약 물가가 그때 굉장히 계속 올라갔다면 아마 계속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구도를 보여서 한때는 2.3%까지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대목을 꼭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건 정말 딜레마다. 이미 대출은 늘었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 이자 부담이 훨씬 늘어날 텐데 이런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사실 한은이 놓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은 지금 지난번에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매크로 프루덴셜 그러니까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